근데 이 의원님, 언론으로부터 피해 구제를 혹시 신청해 보거나 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? 저도 이제 정치를 하셨죠? 했잖아요. 그랬더니 저는 그래서 이 법이 언론중재법, 이거 약칭이 잘못됐어요. 이건 언론으로부터 피해 구제법이라고 약칭을 해야 돼요. 제가 사례가 있어요. 저는 허위 보도로 인해서 중재위에 신청했더니 조그맣게 사과 보도를 해준 거예요. 그래 제가 그거 동의 안 했어요. 이번에 그 언론 피해 구제법 속에는 반론 보도 표시를 의무화해라. 그러니까 기사처럼 잘못된 허위 기사나 가짜 기사는 똑같은 크기로 해라. 이런 내용도 들어있어요. 좋아요. 이건 해야 됩니다. 제가 사례를 한 3가지를 들어요. 만두 속을 쓰레기 단무지로 넣었다. 그래서 그 만두 장사가 완전히 망해버렸던 적이 있어요. 제가 국회의원 때 이야기고. 또 하나는 녹즙기 사건이라고 색가루 녹즙기가 나왔다 그래서 녹즙기가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이 있어요. 또 김영애 씨라고 그 머드팩 사건이 있습니다. 이거 다 언론이 잘못된 허위 기사를 써서 그 기업들이 폭삭 망했던 거예요. 기업은 망하면 끝이고 아무데도 보상을 못 받아요. 그때 그 썼던 모 언론은 그 모 기자는 그대로 지금 잘 살고 있어요. 이런 것을 없애자고 하는 거다. 지금 이 언론 피해 구제법이 통과되면요. 누가 제일 좋냐? 기업 중에 좀 이렇게 중소기업들. 이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언론 피해 구제법입니다. 그런데 마치 이것이 무슨 조국에 대한 안갚음이다. 뭐 문재인 정부의 언론 통제법이다. 이거야말로 정치 논리고요. 저는 그런 점에서 결론적으로 어떤 문제가 어떻게 있다고 야당이 지적하고 또 언론의 일선에 계신 분들이 지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 법은 이 법대로 시행해 가면서 고칠 건 또 고치고 이래줘야 된다. 그러면 왜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정권이 다 끝나가니까 뭐가 두려워서인지 갑자기 이 듣도 보도 못한 이 언론중재법이란 걸 들고 와서 이제 막 그것도 8월 중에 처리한다면서요. 끝까지. 저는 그 의도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이 언론에 대해서 가장 지금 반발하고 매일 기사 쓰고 매일 기사에 등장하는 분이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있거든요. 이분은 그냥 그렇게 자기가 억울하다고 막 이야기해도 억울한 게 아닌 게 법원에서 전부 드러나고 있는데도 지금도 억울하다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 조국 전 법무장관의 한을 풀어주자는 목적. 언론을 이제 목을 졸아서.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정권이 바뀌면 들통날 게 많아서 그때 언론에서 많은 것을 보도하는 것을 못하게 막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.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지금 와서 왜 저러는가. 정말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그 전이잖아요. 훨씬 전에. 그랬으면 그때 이 법을 만들지. 이제 정권 말기 와서 대통령 선거 직전에 굳이 왜 이럴까. 김재원 최고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2가지 다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하겠어요. 우리나라 언론이 공정한가?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. 언론을 개혁을 해야죠. 그리고 언론을 개혁하자는 거는 야당도 동의를 해요. 자, 그러면 언론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서도 여당이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무조건 반대를 하는 거예요. 이거는 언론 재갈 물리는 언론 재갈법이다라는 그런 식의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겁니다. 무능한 정치라는 게 대안 없이 반대를 하는 건데 저는 두 분이 뭐 무능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. 지금 현재 그게 읽힙니까? 아닙니다.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.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이야기를 대안에 해주시기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여당이 가장 잘못된 일을 할 때 그 일을 못하게 막는 것이 최고의 대안이에요. 좀 제발 가만히 계세요.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. 이건 절대 안 됩니다. 그보다 더 중요한 대안이 어디 있습니까?